당신도 할 수 있어. 최고의 면접이 될 거야. 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이게 블랙 코미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머가 통쾌한 게 아니에요. 아마 이런 말하면 박찬욱 감독님이 긁힐 것 같긴 한데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시 돌아왔고요. 와, 진행을 맡은 김중원이라고 하고요. 배성룡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작품이죠. 박찬욱 감독의 신작인 어쩔 수가 없답니다. 제가 숭배하는 우리 박찬욱 감독의 신작. 네. 오늘 저 녹화일로 치면은 아마 개봉 4일차인데 사실 전반적인 평이 막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지금 거의 테러를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랐는데 박찬욱 감독의 팬이잖아요. 좀 광팬이죠. 네, 그 한번 좀 줄거리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 영화는요, 진짜 시놉시스가 끝이긴 해요. 줄거리가. 그러니까 네. 이병헌이 가장인데 오랫동안 헌신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고, 그래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쟁자가 3명이 있어요. 그 3명이 이제 박의순, 차승원, 이성민인데 이렇게 3명을 죽이는 게 일단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네, 저도 뭐 방금 영화를 막 보고 왔거든요. 상당히 따끈따끈한데 사실 정말 그 내용이 전부긴 해요. 맞죠? 소개해주신 줄거리가 전부긴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박찬욱 감독의 그 전 작품들도 보면 비교했을 때는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박찬욱 감독님이 지금까지 엄청난 필모그래피를 쌓아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쩔 수가 없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박찬욱 감독님이 어떤 영화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복수는 나의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 이렇게 3영화를 보통 복수 3부작으로 보고, 그 중간에 뭐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같은 약간 소품에 가까운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빼면은 다시 이제 박쥐, 아가씨, 헤어질 결심, 이렇게 정석영 작가님, 우리 북극성 했던 그분과 협업했던 3부작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약간 챕터가 시작된 느낌이죠. 어쩔 수가 없다는. 네. 그러고 이제 이번에 영화 홍보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거는 대중적인 영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박찬욱 네. 감독님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소재나 그런 표현 수위 때문에 그렇지, 올드보이나 아가씨 같은 영화가 굉장히 전 대중적인 영화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죠. 오히려 어쩔 수가 없다는 뭔가 대중성을 많이 가진 영화는 아니다.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크게 대중 영화랑 조금 대중 영화스럽지 않은 걸로 크게 분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영화가 대중적인 느낌을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근데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대중적으로 만들려고 한 부분들은 좀 보이지 않았나. 표현 수위에 있어서 그렇죠. 그죠.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어쨌든 저는 시놉시스나 줄거리 자체를 아예 모르고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뭔가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빌드업을 쌓아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만 기생충의 느낌이 조금 났거든요. 이게 네. 뭐라 그래야죠? 어쨌든 약간 허술한 범죄를 저지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나마 조금 결이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런 말하면 박찬욱 감독님이 긁힐 것 같긴 한데, 네. 관객 입장에서는 기생충이 생각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기생충이 생각나니까 대중적인가? 라고 착각할 수는 있겠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일단 영화의 대중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이 영화는 그냥 코미디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 코미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머가 통쾌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웃기긴 했는데 씁쓸한 감정이 더 크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블랙 유머고,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이입할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병헌은 냉정하게 연쇄살인마인데 얘한테 이입을 해버리면 영화는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커 같은 영화가 왜 그 소수 약간 북미 평론가들한테 융단 폭격을 맞았냐면, 그 주인공이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인데 얘한테 막 서사를 부여하고 얘한테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면 이거는 관객한테 약간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약간 비도덕적인 영화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님이 어쩔 수가 없다는 관객의 어떤 감정 이입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약간 카메라로 되게 멀리서 이 사람들을 관조하면서 야 얘네 애쓰지 않냐? 진짜 얘네
뭔가 짠하지 않아?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영화라 이게 대중적인 거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는 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사이코패스나 약간 악역이 주연인 영화들은 다수 있었잖아요. 네, 뭐 없었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병헌 배우의 그러니까 극 중에 이병헌 배우의 이입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죠. 좀 답답한 게 있었어요. 빨리 좀 죽이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대중성이 떨어지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줄타기를 잘한 거죠.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쵸. 예. 감정 이입이 될랑말랑 하니까 이게 뭐 묘한 느낌이 저는 영화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잘 만든 포인트일 수도 있다. 네. 여튼 뭐 이 대중적인가에 대한 얘기는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바로 좀 영화 내 쪽으로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면은 관객 입장에서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의 지금까지 영화를 보면은 뭔가 박찬욱 감독님이 그 영화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나오면 이 배우는 약간 박찬욱 감독님의 약간 꼭두각시인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다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감독급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왜냐면은 이 영화의 주된 그 코미디가 약간 슬랩스틱 코미디가 많거든요. 몸을 쓰는 코미디. 네네. 근데 보면은 이병헌 배우가 우리나라에서 몸을 제일 잘 쓰는 배우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 막 싸이 뮤직비디오 막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서 좀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느꼈던 게 감독이 지배한 영화가 아니라 배우랑 같이 어떻게 보면 협업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뭔가 그동안 박찬욱 감독님 영화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근데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병헌 배우의 비중이 상당히 큰 영화인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극 중에서 이병헌 배우가 안 나오는 스팟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렇죠. 완전 이병헌의 심리를 따라간 영화. 네, 그렇죠. 거의 이병헌 전지적 시점으로 본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병헌 배우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또 그 역할을 매우 훌륭히 소화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쵸. 연기력 부분에서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레벨의 배우는 아닌 것 같고 뭐 그 외에 여타 다른 배우진들 역시 비슷하게 훌륭한 배우진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이성민 배우나 아니면 또 엄혜란, 손예진 그 외에 아역 배우들까지 연기가 좀 훌륭했던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강아지들도 연기 잘하던데요. 아 귀여웠어요. 아 연기 잘하던데. 근데 연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강아지인가요? 몰라, 저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CG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들도 상당히 좀 약간 적재적소에 연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걸 잘 하지 않았나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금 그런 거 보러 올만은 하다. 근데 제가 뒤에서 얘기를 더 하겠지만 조금 그것 때문에 이 영화를 영화관 가서 뭐 한 10,000원, 20,000원 주고 보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이제 제가 평론가 빙의해서 네. 장점 하나 더 말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세계적으로 거장 취급 분명히 받는데 그죠. 뭔가 한 끗이 모자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국적성, 무시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 영화 보면은 이게 한국이야? 이런 게 느껴지는 게 많아요. 이건 한국에서 굳이 느낄 수 없는 것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게 꼭 우리 시대에 맞는 영화인가? 이런 것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영화가 불후의 명작으로 남으려면 먼 훗날에 이 영화를 돌이켜봤을 때 이게 이 공간과 이 시간에서 어떤 맥락이 확실하게 있어야 이게 평가가 좋은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 보면은 거의 박찬욱 감독님이 최초로 약간 이런 사회에 되게 직설적인 그런 얘기를 담아낸 게 아닌가. 공동경비구역 JSA가 물론 남북 이 분단 상황을 다뤘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대중 영화였고, 네, 그죠. 뭐 복수는 나의 것에서 계급을 살짝 다루긴 했는데 뭔가 이 어쩔 수가 없다처럼 AI가 막 등장하고 이런 뭐 해고가 발생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룬 건 최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해외에서의 평이 나름 좋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러기에는 저는 좀 장르의 한계가 좀 있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르가 어쨌든 좀 잔인하잖아요. 묘사 자체가 조금 대중 영화라고 볼 수 없죠, 솔직히. 네. 묘사가 15세로 하기에는 잔인하고 네. 조금은 그런 장면들이 다수 있어서 네. 선정적인 장면도 다수 있었고.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이 영화가 15세가 맞나라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 계속 되뇌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점으로 넘어가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되게 그 15세 치고 세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박찬욱 감독님 팬이잖아요. 그죠. 박찬욱 치고 약한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 영화 보면은 네, 이제 인간의 어떤 광기, 가학성,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을 다뤄도 막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널 막 파괴하겠어. 약간 이런 식의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자제됐고, 그러고 이제 특유의 어떤 약간 소녀 감성이라 할 수 있는 어떤 낭만성, 로맨틱 감성,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우리가 박찬욱한테 기대했던 것들이 좀 많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님이 좀 이제 늙으셔서 뭔가 더 이상 이제 그런 감정보다는 좀 짠한 감정, 우리 다 애쓴다 이런 게 더 이제 우선시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감독님의 팬으로서는 오히려 묘사가 약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아마 그 부분은 박찬욱 감독 본인도 대중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기저에 있어가지고 조금 약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이게 반대로 대중적인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수위가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살인 장면이나 살인 후에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좀 불쾌하죠. 그렇죠. 좀 일부러 불쾌하게 만들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제 자체가 사실 불쾌할 수밖에 없는 주제긴 한데 네. 거기에 더해서 묘사까지 불쾌하니까 이게 좀 보기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이 전 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실제로 나가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진짜요? 네, 제가 영화 본 뭐 곳에서는 한 그 상영관 자체가 크지 않아서 80석 중에 40석 정도 찼던 것 같은데 대여섯 분이 나갔으니까 그 정도면 꽤 많이 나간 거긴 하죠. 중간에 나가는 게 제 눈에 다 보이는 곳에 있어가지고 그 전작, 그러니까 최근작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 아가씨에서는 이제 막 손가락을 썰어버리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네. 이제 헤어질 결심에서는 이제 거의 감독님이 거의 최초로 이제 15세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제 상대방한테 평생 약간 네 기억에 남겠다 이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표현 수위는 자제했는데 감정의 울림은 더 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이제 수위를 낮췄는데 뭔가 그 정도의 정서적 울림을 주는 그런 것들을 했는가 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어쨌든 이 결말 부분에 약간의 스포가 될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병헌 배우가 체포가 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죄를 묻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도 조금은 하나의 좀 불쾌한 설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사실 이런 경우에 스토리로 가는 이어지는 범죄물들은 많긴 한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앞의 과정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져서 약간 이병헌 배우의 감정이입을 하게 되다가도 뭔가 좀 저거 좀 선 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영화 잘 만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감정을 의도한 거 아닐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맞다면은 그쵸? 그래서 이제 계속 생각하는 거지. 이거 맞는 건가 하면서. 그런가? 잘 만든 영화네요. 뭐 여하튼 뭐 그렇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보면서 그래서 재미는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 자체는 2시간 반 가량 되는 시간인데 좀 영화치고는 긴데, 요즘 영화치고는 뭐 그렇게 길진 않겠지만 하여튼 긴 시간인데 좀 빨리 갔어서 나름 재밌게 보긴 했는데, 다만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호응을 얻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은 보면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홍보가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막 대중영화 이러니까 저도 영화 보고서 좀 놀랐거든요. 이런 톤인데 이걸 왜 이렇게 홍보했을까?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이건 대중 영화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잔인한 장면들이 몇 개가 이렇게 싹싹 지나가네요. 그러니까 잔인하기보단 불쾌한 거. 그러니까 이게 기생충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기생충의 불쾌함이랑 좀 다른 종류의 불쾌함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기생충은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더 대중 영화스럽죠. 그렇죠. 네, 여하튼 그러고 그것도 커요. 그러니까 기생충도 그렇고 뭐 올드보이나 아가씨 같은 영화들 보면은 이게 반전이 있거든요.
아 맞죠. 예. 그러니까 플롯이 한번 이렇게 탁탁 꺾이는 게 있는데 네네. 이거는 시놉시스가 끝이에요. 주로.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심리 묘사에는 더 좋은 방식의 영화지만 어떤 좀 지루함 이런 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 아 그리고 저는 더해서 이 영화가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제가 아직 그 세대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영화에 어쨌든 주된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네.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을 묘사한 것 같은데 그 세대의 사람이 아니고 그 나이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영화를 한 편 이렇게 쭉 보고 온 사람으로서 대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 생활도 좀 해보고 해야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하튼 그 좀 단점은 이러고 근데 그거와 별개로 배우들의 연기는 좀 훌륭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러니까 배우 연기 잘하는 거 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보면 좋지 않을까. 뭐 저도 배우들 뭐 다 대단하니까 뭐 이병헌 당연히 그 우리가 아는 이병헌인데 한 명 꼽자면 저는 손예진 배우인 것 같거든요. 그죠, 그죠. 다양한 변신을 좀 시도했죠. 좀 이분이 이렇게 연기 잘하는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손예진이 이병헌 보는 시점이 전 약간 관객의 시점이랑 비슷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가 좀 설득력이 있어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예진 배우의 연기는 설득력이 있었는데 반대로 극중 그 행위들은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지긴 해요. 저는 납득돼요. 납득돼요? 아니 우리 가족이면 가족을 지켜야죠. 또 내가 배우자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느낄 수 없는 감정이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인을 저지르고 왔는데 내 배우자는 나를 감싸줘서 같은 편이 돼줄까? 나는 연기가 그걸 설득했어. 연기가 설득했다. 네. 오케이 뭐 넘어가. 난 모르겠어. 근데 저도 뭐 이게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닌데. 이게 미묘한데 설득될 수도 있다. 맞아요. 어쨌든 손예진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항상 예쁜 모습만 봐서 좀 약간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온 건 아니에요. 물론 워낙 예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엄청 예쁘시던데. 엄청 예쁘게 나오는데 쌩얼로 나오고 거의 그런 장면들이 조금 있었어서 약간 그런 장면을 찍은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나? 그 비밀은 없다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래 있었어요? 그 이번에 박찬욱 감독님이 이경미 감독이랑 같이 쓴 각본으로 만든 게 어쩔 수가 없다는데 네네. 그 이경미 감독 영화 중에 비밀은 없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손예진이 주연이었는데 이 영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봤는데 여기서도 손예진 배우 연기 좋았거든요. 네네. 네, 그 영화도 많이 생각났습니다. 네, 여하튼 그 외에도 근데 워낙 그 다수의 배우들이 다 연기력이 좋은 배우들이어가지고요. 네, 너무 그거 하나는 충분히 뭐 보증을 제가 해도 의미는 없지만 보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이병헌 배우가 연기를 정말 잘한다라는 평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한 10년 전 그때만 해도 약간 생각나는 배우 하면 송강호 배우가 그때 그 당시에 약간 그런 역할들을 거의 다 싹쓸이했던 것 같아요. 뭐 변호인 또 뭐 그 뒤에 이어서 뭐 사도 설국열차 이런 영화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그랬던 것 같고 이병헌 배우는 최근에 뭐 아파트인가요? 그 뭐죠?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리고 이번에 어쩔 수 없다부터 해서 뭐 다양한 작품들이 연기력으로 사실 조금 흥행몰이를 한 게 있어서 두 배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같은 시대의 배우잖아요. 둘의 나이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시대 한국 배우의 고트를 꼽으라고 하면 혹시 뭐 생각해 보신 분이 있나요? 그래서 이거 약간 갈드컵 하고 싶은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요. 그 외에 제 3자가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 최민식 배우 있는데 저희 세대에서는 그쵸. 송강호 아니면 저 이병헌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요, 제가 뭐 연기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연기 스타일이 달라요. 확실히 다르죠. 그러니까 송강호 배우는 캐릭터가 아니라 배우가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의 쪼라죠 특유. 맞죠. 근데 그게 보이는 연기를 하는데 뭐 그게 사람들이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그게 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병헌 배우는 그러니까 그 배우보다 캐릭터가 더 돋보이는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완전 다른데 그래서 송강호 배우는 뭔가 감독이 어떤 영화를 지배하고 싶을 때 자기의 연출 의도를 뭔가 더 보여주고 싶을 때 약간 송강호 배우 쓰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이병헌 배우는 이제 뭔가 좀 더 배우의 원맨 쇼를 보기 좋은 그런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병헌 배우의 지금까지 그나마 단점이라 하면은 상대 역이 완전 죽어버리거든요. 이병헌 배우의 존재감 때문에. 그죠. 근데 또 제가 어쩔 수가 없다 보고 느낀 게 이병헌 배우는 몸을 쓰는 연기를 되게 잘하시는데 송강호 배우는 그건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이뤄놓은 걸로 보면은 솔직히 송강호가 더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둘이 너무 장단점이 달라가지고 뭔가 이병헌 배우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결국에는 고른다고 하면 송강호를 고른다. 아직까지는 무조건 송강호예요. 비교도 안 돼요, 냉정하게. 아 이거 맞아. 수상 실적이나 이런 게 그쵸. 해외에서 인정받는 게 그쵸. 그건 당연히 다르긴 하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 방금 머릿속을 한 명이 스쳐가긴 했어요. 다른 배우 한 명이. 근데 고트는 절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배우도 예전에는 되게 많이 언급이 됐는데 하정우. 네. 하정우 배우도 사실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급에 두기에는 지금은 좀 많이 애매해진 것 같은데. 하정우 배우 연기 스타일이 그거죠. 캐릭터보다 배우가 먼저 보이는 연기.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감독은 계산이 서는 그런 연기를 하죠. 저는 둘 중에 한 명 고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송강호 배우를 골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요즘으로 넘어오면서 좀 그러니까 사실 최근 송강호 작품이 많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좋죠. 네. 뭐 마야광을 시작으로 거의 진짜 망한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한 드라마도 하나 망했고. 네. 무슨 삼촌이었는데? 삼식이 삼촌. 네, 그것도 망했고 막.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병헌 배우한테 조금 한 표를 던져주고 싶긴 한데 옆에서 너무 강력하게 송강호 배우를 주장해서 1대1 일단 공정하게 네. 사실 뭐 아무런 영향력도 없지만 네. 그렇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시 조금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영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좀 빡셀 것 같고 전 그나마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 근데 세대? 엄마 아빠 이거 보면은 좀 약간 한동안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 정도라 뭐야 그럼 추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좀 추천하기 어려워 솔직히 이 영화. 추천하기 어렵다. 네. 저도 추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작품 자체가 좀 불쾌해요 보면. 그래서 막 뭐 가족 단위 영화도 아니고 추석에 개봉했는데 모르겠어 이거 왜 이때 나왔는지 사실. 저도 좀 이게 개봉 시기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음. 추석은 확실히 가족 영화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끼리 같이 보기엔 좀 불편합니다 많이. 가족끼리 보기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뭐 선전적인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가학적인 장면도 있고 그래서 좀 가족끼리는 못 볼 것 같고 네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본인이 관심이 있으면 알아차서 보는 걸로 네. 그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뭐 평점 한번 매겨볼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영화 딱 보고 좀 당황하긴 했거든요. 네, 내가 생각한 느낌이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내가 박찬욱한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종원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특유의 그 불쾌함 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또 나쁜 잘 못 맞는 영화는 아니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단 올해 나왔던 한국 영화 중에는 뭐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등이고. 네네. 저도 좀 점수를 매기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도 뭐 영화에 막 조예가 깊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냥 대중의 일원으로서 대중성을 평가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영화의 작품성이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점을 매긴다면 오직 그냥 대중성적인 측면에서만 매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이 영화가 재밌다 재미없다 딱 그걸로만 매겨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한 5점 만점에 그래도 고민되긴 하네. 또 하려니까 머리에 2랑 3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단군 아시죠? 네, 단군 알죠. 그분도 막 삐 줬다가 막 올리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눈치 그러니까 나도 저 눈치가 보여. 이거 영화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소신적으로는 소신 있게는 못하겠고 한 3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이상의 영화는 되는데 불쾌한 게 좀 컸어요. 영화 자체는 재밌게 봤는데 좀 불쾌했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래서 3점으로 하겠습니다. 저 굳이 매기면 5점 만점에 4.5점. 그냥 팬심이 그냥 한가득 반영되는데. 아니 전지적 독자 시점이랑 판타스틱 4보다 높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전지적 독자 시점. 그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네, 앞선 영화들이 이 평점을 망쳤네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거보다 낮게 주면은 이거는 용납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어쩔 수 없이 평점을 줬고요. 네, 영화 리뷰 어쨌든 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주셨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지점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구독을 한 번씩 좀 눌러주면 저희 채널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got all this potential that'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udgmental because you'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